여러분 맛있었습니까? 지난 시간 첫 강의에 이어서 시설개론 페이지 3쪽부터 진행할게요. 우리가 이제 일체식 구조로가 나오죠. 말 그대로 일체예요. 구조물을 일체로 하는 겁니다. 여러 가지 재료를. 이때 일체식 어떤 구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만약에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, 그럼 그 기둥이다 그러면 이 부재 이름은 기둥이에요. 근데 부재명이야, 부재명. 가늘고 긴 서 있는 부재를 기둥이라 하잖아요. 기둥이라고. 이 기둥 안에 봤더니 이렇게 철근들이 있어서 철근들을 이렇게 묶어줍니다. 묶어줘.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가요. 그럼 현재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철근이 있고, 이 철근과 철근을 완전히 일체화하기 위해서 기둥 부재에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요. 그러면 철근과 콘크리트 합성하니까 뭐가 돼요?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고, 철근을 콘크리트 꽉 일체화 시키니까 일체식 구조를 했던 겁니다. 그 다음에 또는 이런 일체식 구조, 이런 거에다가 요 안에다가 이렇게 철골, 요거 있죠? 요거 철골. 이 철골이 뭐냐? 현재 동네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구조를 기둥과 보로 연결해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되면 얘를 뭐냐면 이걸 철골이라 그래요. 철골. 그쵸? 그럼 이 철 콘크리트에다 뭐까지? 철골까지 합하면 얘를 뭐라고 할까요? 철골,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결과적으로 철근과 철근을 뭘 통해서? 콘크리트를 통해서 일체화 시켰구나. 여기다가 철근을 배치하고 다시 일체화 시키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흘려주면 얘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접합부를 고정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었어요? 접합부를 고정하기 위해 뭘 사용했다는 거예요? 콘크리트를 부어받은, 콘크리트를 친 거. 콘크리트를 우리가 부어서 시공한 거. 콘크리트를 부어서 일체화한 그 구조를 우리가 일체식 구조를 하는 겁니다. 그 일체식 구조에 대한 특성들을 제가 써줬죠. 지워드리는 거예요. 그래? 일체식 구조라는 게 이런 거구나. 그러면 이런 거에 조금 특징이 있겠네. 그쵸? 그럼 그 특징이 뭘까요? 그랬더니 이제 여기 나오는 게 굉장히 합리적 구조라고 그랬어요. 균일한 강도를 해서 합리적 구조로 내진, 그 다음에 내화, 내구적이라고 그랬어요. 그렇다면 이 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? 지는 뭘까요? 내는 견딘다. 앞에 내는 견딘다예요. 어디 견딘다? 지진에. 이게 내진이에요. 그래서 이 내라는 것은 안내가 아니라 뭐야? 견딜래. 인내할 때 있죠. 참고 견딘다. 이게 인내잖아요. 그래서 내라는 것은 견딘다는 뜻이구나. 그럼 내화는 뭘 얘기해요? 생략하고 이제 화재 견딘다. 화재 내 견딘다. 이런 뜻이에요. 그 다음 내구적이라는 얘기 뭐야? 오래 간다. 썩지 않고 오래 간다. 그래서 썩은 걸 썩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오랜 수명, 썩지 않고 오랜 수명을 유지하는 구조가 바로 일체식 구조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화재 견딘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. 왜? 우리가 일체식 구조의 가장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?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. 이 쇠라는 것은 화재에 약해요. 그쵸? 열에 약합니다. 열에 약하다고 보지만 누가? 콘크리트가 보호하니까. 콘크리트가 열에 강할 수 있도록 보호하니까 내화적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내구적 건물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라멘 구조가 나와. 라멘 구조.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철과 콘크리트 구조를 일체화시키면 이때 뭐라고 하냐면 기둥과 보 있죠? 이게 기둥이죠. 기둥 옆에 보가 있어요. 보. 그 기둥이 있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 연결하는 게 보예요. 보.
서 있는 부재가 기둥입니다. 그럼 이 기둥과 볼을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? 기둥과 볼을 강하게 고정했어요. 강하게 고정한 기둥과 볼을 강하게 일체화하고 고정시킨 이 구조, 기둥과 볼과 같은 이 뼈대를 강하게 고정시킨 이 구조를 우린 뭐라고 했냐면 일명 라멘 구조라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라멘 구조는 그래, 기둥과 볼을 강하게 고정시켰구나. 그런데 그럼 보통 우리나라 국내에 생산되는, 우리나라에 지어졌던 이 아파트, 국내 아파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국내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는 라멘 구조라고 하기보다는 기둥이 있어요, 없어요? 없죠. 기둥 대신 뭐가 있어요? 벽이 있고, 복 없죠. 뭐가 있어요? 벽과 바닥을 뭐 하기 위해?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고정시킨 이 구조를 기둥과 보 대신에 벽과 바닥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하냐면 벽식 라멘 구조를 하는 거야. 이 벽식 라멘 구조가 이거구나. 자, 그럼 이제 정리가 되네요. 그쵸? 정리가 돼. 우리나라 이 아파트는 기둥과 보가 없이 벽과 바닥을 강하게 일체화시키고 고정화시켰으니까 벽식 라멘 구조로 하고, 이런 라멘 구조나 벽식 라멘 구조는 이 부재와 부재, 중요 부재를 강하게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고정한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뭐라고요? 고정시킨 거. 고정시킨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여기 한번 출제가 됐던 거죠. 17회 때 고정화시킨 겁니다. 고정화시킨 거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4조로 넘어가는 거예요. 4조로 넘어가면 입체식 구조라고 나오죠. 그쵸? 입체식 구조다. 그러면 입체식 구조가 뭐냐 이거예요. 그림에 잘 나와 있네. 입체적으로 외력 하중을 지지한다 그래. 그래. 좀 입체적으로.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우리가 안정화되도록, 안정화된다는 건 평형이라 그래요. 구조물이 평형됐다는 것은 안정화된 거예요. 왜? 평형됐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죠? 그럼 비평이 되면 이렇게 한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그래, 이 평이라는 의미가 이제 안정화된다는 의미가 하는 거구나. 그래서 입체 트러스. 대표적인 거 입체 트러스. 그래서 교재에 보면 입체 트러스라는 게 나오죠. 그죠? 가늘고 긴 성형 부재를 이용해서 좀 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거. 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큰 구조물. 이런 걸 만들다 보면 가볍기 때문에 입체식 구조는 좀 가볍게 큰 구조물. 그래서 큰 구조물을 뭐라 하냐면 큰 구조물 또는 이 장경간. 이 장은 길다는 뜻이에요. 길다. 길다. 경관이 뭐냐? 이 경관이라는 의미는요, 기둥과 기둥의 중심 거리를 얘기해요. 기둥과 기둥의 중심 거리.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체육관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게 어떻게 돼요? 굉장히 기둥과 기둥이 멀어야지 사람들이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근데 중간중에 기둥이 있으면 어떻게 돼? 막 달려가다 꽝 엎다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보통 체육시설물이나 이런 대공간을 덮을 때는요, 아주 대공간, 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가볍고,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어야 돼. 근데 이 가벼운 대공간을 이루는 지붕이 있죠, 지붕. 이 지붕이 가벼워야 돼, 무거워야 돼? 이 지붕이 가벼워야 되니까 이런 입체식 구조가 요구됩니다. 그래서 체육관이나 큰 활동을 요구하는 이런 공간은요,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어야 돼. 이 먼다는 것을 장경관이라 하고, 이런 구조를 이루기 위해선 지붕이 가벼워야 되는데, 가벼운 지붕을 입체적으로 외력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이런 평형될 수 있는 안정된 구조가 바로 입체식 구조, 입체식 트러스가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림 보면 여러 가지 형상의 어떤 내용이 나오죠. 절판 구조나 쉘 구조나 현수 구조나 이런 게 나오죠. 현수 구조, 텐트 구조, 공기막 구조, 이런 특징이 뭐냐? 지붕을 좀 가볍게 하는 거야. 왜?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기 때문에 지붕이 무거우면 그만큼 기둥이 두꺼워지니까 가늘고, 그 다음에 또 얇거나 가벼운 구조로 큰 장경관을 이룰 때 들어가는 게 입체식 구조다.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성양식에 의한 구분이 될 거예요. 구성양식. 그럼 다시 구성양식 한번 구분 한번 보는 거예요. 정리해보면. 그래. 구성양식상의 구분은